네, 지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수업, 본 수업 전에,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말했다. 그죠? 그리고 따옴표가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손님도 저, 강과 다를 아시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죠? 흘러서 가버리는 것, 그쵸? 이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흘러서 가버리는 것이 이와 같고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 강물인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와 같은데 강물은 흘러서 가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기우는 것이 저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달하고 같다.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줄거나 늘어난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은 어려운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 이거는 만약이라고 했고 뒤에 꼬우 나오는데 이것도 그것도 만약이라고 했죠. 만약에 해당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만약에 해당되는 또 다른 표현을 배울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이 장을 만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장차 그 변화하는 관점으로부터 그것을 본다면은 천지는 일찍이 한 순간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뭐냐면은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늘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면은 사물과 나는 이게 이제 사물이죠. 그리고 나 이거는 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판본에는 이거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과 나 이렇게 연결 연결사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물과 나는 모두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소식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할진대 또 무엇을 부러워하는 겁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관점의 차이인 거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무릇 천지의 사이에 물건들은 각자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 그죠? 또 이 만약에 해당되는 여기 나온 겁니다. 만약 나의 소유가 아닌 바의 것이라면 그러니까 만약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은 비록 털끝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식의 말이 끝나는데요. 오직 강위의 맑은 바람하고 그리고 산 사이의 이 밝은 달 이것들은 귀로 그것을 얻게 되면 귀로 그것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귀로 그것을 들으면은 바로 소리가 되어 그러니까 달 떠오르는 소리 이거는 안 나겠죠, 그죠? 달 떠오르는 소리. 근데 이제 맑은 바람이 부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색깔로 변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전부 자연으로서 인간들이 그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은 무한정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취함에 있어 가지고 금지됨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씀에 있어 가지고 소진됨이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조물주의 다함이 없는 그런 창고인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당신이 서로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무진장 있는 거라서 나와 당신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굉장히 이 생각 자체가 뭔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손님이 기뻐서 웃으면 웃고 나서는 잔을 씻고 다시 술을 들이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주가 이미 다 했고, 그리고 술잔하고 접시들이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배 안에서 그죠? 서로 보면은 베개를 삼고 두서없이 누워서 자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라는 게 여기 벌써 암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써 있으니까 같이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 안에서 서로를 베개로 삼고 뒤엉켜서 누워서 자는 와중에 동쪽이 이미 밝아온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잘 됐고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조금 더 나갔는데 그 복습을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희우전기는 또 그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복습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 대충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데 좀 복습을 삼아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떤 정자 이름이 희우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쁨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뜻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런지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유를 설명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쁜 일을 가지고 그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 보면은 이제 주공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별을 진기한 곡식 같은 그런 별을 얻었는데 이거를 얻자마자 이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책 한 편을 만듭니다. 이야기 지금 나오죠, 그죠? 주공 득화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주나라 성왕의 아우가 진기한 곡물을 얻어서 성왕한테 바쳤더니 이 성왕이 이를 상으로 주공, 자기 삼촌인 거예요. 삼촌한테 내렸고 그랬더니 이제 주공이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가화편을 지은 겁니다. 이 가화가 뜻이 이 가짜가 상서로울 가짜잖아요. 기쁠 가짜. 그러니까 상서로운 곡식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에서 뭔가 이름을 따와서 책의 편명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해지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실 처음에 이 소식이 주공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은 지금은요 간단하게 가계도만 일단 살피고 여러분 이게 사실 중국 역사를 이해하자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주나라 이전의 하나라는 중국 한족하고의 친연성이 아주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어떤 학자들은 하나라는 한족보다는 한민족, 한국 사람들하고 더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라 그리고 그 이전의 그러니까 이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 은나라가 있었거든요. 상나라인데 나중에 은허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 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은나라하고 그 이전에 하나라 여기가 좀 약간 그 아직도 이제 역사로서 100%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재야사자들은 저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족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어떤 그 가장 확실한 그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추적이 되는 한족의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가자면 주문왕이 나옵니다. 사실 한족이 처음으로 주장하는 자기들의 조상은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부 전설상의 인물이라서 도저히 이게 뭐 황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문왕인 겁니다. 주문왕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공단 이거 보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글자하고 다른 거는 왜 그렇냐면은 음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실 한자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제대로 한자가 성립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 음만 이 사람의 어떤 이름에 대한 음만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부자를 붙였지만은 예전부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보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읽을 때 고공단부라고 읽으면 안 되고 고공단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주나라 가계도의 거의 이제 첫 번째고 사실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주나라 가계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요순 임금 시절에 요 임금 시절에 나오는 후직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윗대로 올라가면 이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요. 여러 아들 중에 계력이 있었는데 이 계력의 아들이 이제 주문왕인 겁니다. 그죠? 이 주문왕이 이 추존왕이에요. 여러분 추존왕이라고 하는데 원래 왕은 아닌데 후대에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도 왕으로 추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자기가 스스로를 왕으로 일컬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왕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주나라 이전의 은나라, 상나라 시대였어요. 걸주 할 때 이제 주왕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울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추존왕으로 받들게 되면서 문왕이라는 시호를 내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계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주문왕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있어요. 그리고 배급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중발이라고 또 있어요. 그다음에 셋째 아들 관숙선 있죠. 넷째 아들 주공. 그리고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200의 무슨 산문 했을 때 숙자를 배우면서 아들을 낳을 때 첫 번째 아들 백자 넣고 두 번째 아들 중자 넣고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백중숙계 그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제 그 어떤 뭔가 힌트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의 사실은 이 백자가 이 어떤 그 주문왕의 어떤 그 벼슬을 계승하는 거기서 온 거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아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이니까 백자가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 중자 들어갔죠. 백중 숙계 세 번째 아들 숙자 들어갔죠. 그죠? 네 번째 아들은 원래는 개자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안 썼어요. 아마 이제 위에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도 이 고공담보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아마 넷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우리가 오늘 보는 텍스트의 주인공인 주공입니다. 주공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공은 뭐냐면 타이틀, 주나라의 공, 그러니까 공작, 그 벼슬이에요. 그 단자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중국에서 그야말로 성인으로 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주문왕, 주무왕, 주공, 특히 이제 주공을 높이는데 이유가 이 주문왕, 주무왕은 보면은 권력으로 서로 이제 약간은 그 양심상 뭔가 이제 뭐 살인행위 이런 건 안 했더라도 보면은 조금 이제 자기가 취할 어떤 권력의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욕심은 채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주공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주무왕 자기의 두 번째 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죽을 때 너무 나이가 지금 이제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욕심만 있었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형의 어떤 유언을 생각해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섭정은 하되 절대로 이 신하로서만 행동을 하지 주성왕을 끝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다 알아서 처리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누구나 있을 건데 이렇게 욕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본분을 지키면서 그 신의를 지킨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중국 어떤 그 유학계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은 주공이 진기한 곡식을 얻어서 어떤 편명을 만들 때 이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주공이 어떤 사람인지 봤고요. 우리가 사실 이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읽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주성왕이 누구인지 얘기했죠. 주무왕, 그러니까 주문왕의 손자인 겁니다. 그리고 주공의 조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주문왕 대해서 주무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이 은나라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주할 때 그 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달기한테 빠져가지고 뭔가 이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참모가 필요했는데 이때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태공입니다. 여러분 강태공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에 그 미늘을 다 꼿꼿하게 해놓고 사실은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새우를 낚고 있었던 사람 강태공, 태공망 여상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주나라를 세우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제후로서 크게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달기, 말희, 포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고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상나라 이전에 하나라가 또 있습니다. 하나라 마지막 왕이 걸왕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나라가 상나라인데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합쳐서 우리가 폭군의 전형 이야기할 때 걸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사실 이 주나라도 서주 시대하고 동주 시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주나라인 서주 시대의 마지막 왕 유왕까지 해서 이 세 사람하고 사이에 뭔가 평행 이론이 존재합니다. 뭐냐면은요, 전부 그 경국 지색에 해당하는 이 각각 이제 말희, 달기, 포사한테 빠져가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결국 그래서 나라를 뺏기게 되는 뭔가 나라가 한번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망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서주는 망하기는 했지만은 이민족한테 망했고 실제로는 그 나라 자체는 유황하고 관계 있는 후손이 이어가지고 동주를 세워서 주나라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한 거라서 모르면 안 되는 건데 혹시라도 몰랐다면은 여기에서라도 간단하게나마 중국 역사가 아주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떻게 흘렀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무왕 시대, 주문왕 시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뒤에 어떤 지명이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조금 전에 다시 봅니다. 주공득화에 관계된 고사를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 스크립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디주한테 묻게 되어 있네요. 변용석 학생이 여기 치니엔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우더딩 이민치년. 네, 감사합니다. 잘했고요. 그리고 성수연 학생이 여기 지즈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성수연 학생이 다음 8글자 읽어주세요. 优选相抵移民旗帜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욱견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실래요? 예, 끝까지요. 이예까지.
七十之大小不齐，其事不忘一也。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읽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한자를 보자면 정자,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중국 기사 이름을, 바둑 기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렇게, 예, 이거 여러분 요새는 굉장히 간단하게 예, 쓰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무 이거 찾아봤습니까? 손주민 학생, 한무는 누구입니까? 중국 한나라 임금 유철이라고 찾았습니다. 아, 네, 한무제. 우리는 보통 유철은 이제 이름이에요. 성이 유씨고 여러분 그 한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유방이 세웠죠. 그 유씨인 거예요. 예, 방자가 이름이고. 그 중에 이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얼마 안 돼요. 뭐 얼마 안 내려가면 이제 무제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황권을 강화시킨 그야말로 뭐지? 예, 굉장히 예, 철의 황제 뭐 그런 느낌이에요. 무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왠지 센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게다가 다스렸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40년, 50년? 예, 그렇게까지. 예, 어려서 황희에 등극해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이제 한 사람의 그 황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때 한나라가 워낙 막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 혹시 동방삭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삭. 이게 다 이때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합니다. 장생불사, 불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신선의 영역에 올라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동남 동녀 3천 명을 예, 동쪽으로 보내가지고 예, 신선이 되는 불로의 예, 영약 그것을 예,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도사들 얘기만 듣고 방사, 도사, 뭔가 사람의 목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하면 다 불러들여가지고 돈 주고 그 재주를 사고 했는데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뭐 약을 뭐 이상한 약을 줬는데 그게 결국은 수은 중독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아주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결국은 오래 살려고 하다가 실제로 자기 어떤 그 천수를 다 못 누린 예, 그런 좀 예, 아이러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한무제입니다. 자, 한무가 이 정을 얻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이거 찾아봤습니까?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혹시 이거 찾아봤습니까? 한무 득정 이거를 찾으면요 뭐라고 나와요 사전에 혹시 찾아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예, 안지영 아니네. 그 전에 손주민 학생이 있네요. 손주민 학생. 아, 좀 했구나. 예. 안지영 학생 물어야 되겠어요. 안지영 학생 한무 득정 찾아봤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좀 통일한 것을 기념해서? 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거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한무 득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지명에서, 예, 보정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물 같은 정이잖아요. 그죠? 원래 정이란 것 자체도 귀하다고 여겼는데,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정에 대해서. 그런데, 보배스러운 정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이것을 너무나 예,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가지고 감천궁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궁전이 여기저기 많았는데 감천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안치하고 연호를 원정이라고 바꿨습니다. 그죠?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호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어떤 황제 시대 때는 뭐를 쓰고
또 어떤 황제 시대 때는 뭐를 쓰고 하는데 한 황제가 자기 연호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대력연간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명나라 때 아마 나오는 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그 당나라 때 첨보연간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첨보연간은 너무나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첨보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황건적 예, 예, 황소 사사명 예,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죠. 안사의 난, 안녹산 사사명의 난, 제가 황소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안사의 난 아시죠, 여러분? 안녹산 사사명의 난. 그게 이제 첨보연간에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연호를 어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그 기준을 이 정을 얻은 기념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기 보이는 8자에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D조의 변용석 학생으로 돌아와서 여기 숙손 얘기 찾아봤습니까? 숙손은 누구예요? 저는 그 노나라 출신의 장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춘추 시대 노나라 사람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고요. 혹시 저기 성수연 학생 이 숙손이 이 보면 승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찾아봤습니까? 그냥 적을 이겼다라고만 해석을 해서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요. 이 숙손이라는 사람이요. 이민족의 우두머리였던 그러니까 이 이민족 장적이라는 그러니까 이 적이라는 게 이 장적할 때 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민족도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여진족도 있고 흉노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장적이라는 이민족이 있었어요. 이 장적하고 싸워서 이겨서 특히 이제 우두모리에 해당하는 교여라는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름을 교여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은 이 그다음 8글자에 해당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스크립트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해석도 사실상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D조에 성수영 학생까지 했고 손욱결 학생이 여기 이민칭ien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한 무제는 그 보직? 그러니까 연호를 바꿨다고 그냥 말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닌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때나 그렇게 아, 하는 거고 이거 그대로 하면 보직은 됩니다. 득정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볼을 얻었고 소스도 정을 얻어서 적을 얻어서 네. 숙소는 아니요. 여기까지만 아, 아, 이민칭ien 여기까지만. 그것으로 연호를 지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무제는 정을 얻어서 그의 연호에다가 그것으로서 이름을 지었다. 그죠? 그것으로서 그의 연호의 이름을 명명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가 이 문법 구조가 똑같아서 그 다음 것도 조금은 해석하기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주민 학생이 지즈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숙손은 적을 이겨서 그것으로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숙손이라는 사람이 장적을 이 이민족 적을 무찌르고 나서 그것으로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이거 좀 나눠서 할까요? 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知不起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그 기쁨에
그, 음, 그, 크기, 크고 작으면 같지 않다. 아, 네,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기쁨의 크고 작음이 이걸 치하면 나란하다, 그죠? 평행하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하면 돼. 같다. 근데 같지 않다,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쁨의 크고 작음이 나란하지 않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지영 학생이 요 끝부분 한번 해석해봐 주시겠어요? 어, 잊지 않으려고 이름 지었다는 것은 같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잊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은 같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지하고 이치 사이에 그죠? 역접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는 어, 이렇게 생략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크게 거기에 구애치 않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은 그 사람들의 기쁨의 크고 작음이 같지 않지만 그들의 잊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함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제가 받고 조금 있다가 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조금 기다렸다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요. 바로 이제 다음 스크립트에서 여러분 정이란 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은 이렇게 밑에 발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4개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정자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몸통 보면 막 이렇게 뭐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무늬를 아마 예전에는 더 조금은 자세하게 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예, 요게 이제 다리 하나. 그리고 요게 다리 2번째 다리. 그리고 요게 이제 3번째나 혹은 이제 4번째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자는 거의 대부분의 정은 거의 99% 그렇습니다. 위에요. 귀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그 듣는 거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렇게 끼어서 여기 끼어 가지고 운반할 때 왜냐면 이게 그 어떻습니까? 그 조금 뜨거운 거 담을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예, 원래는 뭐냐면은 이게 그 국 같은 거 뜨거운 거 여기 담아서 먹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나중에 후대로 올수록 이게 이제 실제 재물보다는 실제 그러니까 식기보다는 제사 지내는 제기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혹시 탕국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담았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운반하겠습니까? 크기도 지금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귀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거 잡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 상형 문자의 어떤 좀 약간 진짜 이거는 좀 원시적인 느낌이죠. 왜냐면 이거 원래 사물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정의 어떤 그 글자 유래도 봤고요. 실제로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주나라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시기.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상나라 혹은 은나라. 상나라라기도 하고 은나라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은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전설상의 나라거든요. 하나라의 첫 번째 요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임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새 학계에서는 우임금도 실제로 이게 존재한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뭔가 이제 그럴듯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임금 때부터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우임금이 다스리던 때는 전국이 9주였던 거예요. 이 한 주 한 주를 대표하는 정을 그 각 주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9개의 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우임금한테 바쳐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정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전국을 상징하는 보물이자 나중에는 이 정 자체가 나라, 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나중에 보면은 이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어떤 이민족이 중국 한족 국가를 침입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문득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정의 무게가 얼마나 되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 구정, 이거의 무게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죠? 했는데 듣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쁠 뿐더러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뭐냐면은 너네 나라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게. 그러니까 너네 나라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은근슬쩍 우리가 너네 나라 한번 삼켜볼까? 이런 상징적인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정은 뭐라고요? 나라 정권의 상징이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조한테 제가 있게 되어 있네요. 오영서 학생이 여기 관시어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입니다. 네, 오영서 학생 안 왔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성훈 학생 여기 관시어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有一句扶风至明年，学至官校。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앙까지 윤하연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为庭于堂之北，而凿池其南。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자오 이거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 간체자를 굉장히 간단하게 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자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일부만 가져다가 요새는 간체자로 간단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은예원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引流种木，以为修习之所。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 정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북펑이라는 게 이제 현재 섬서성 봉상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주나라의 그 발원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은혜원 학생까지 했고 이민정 학생 여기 시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온 이 시자죠. 시작하다.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혹은 비로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땠다가 나중에는 어땠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우성훈 학생. 이 치자는 원래 다스리다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성훈 학생.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이거 해석을 지금 나중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처음에 여기를 했으니까 뭡니까? 치료하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질하다, 수리하다. 아마 이런 뜻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신체 부위나 뭐 이런 거라면 치료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건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질하다, 수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자, 이건 뭐예요? 예, 여기서 윤하연 학생. 예, 이거는 뜻이 뭐죠? 이거는 사전 찾으면 바로 나오죠. 여기 뜻이 뭡니까? 뚫다? 예, 뚫다. 그죠? 예,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서 뚫다 파다. 그죠? 천착하다 할 때 그 착자일 겁니다. 이 뚫다 파다예요. 자, 그다음에 은예원 학생. 여기 종자는 무슨 뜻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다요. 아, 네, 심다? 예, 심는 거죠. 그죠? 심을 종자. 소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민정 학생. 네. 네, 소자는 어떤 뜻입니까? 네, 이 소자죠. 아, 이게 참 해석이 잘 되네요. 장소로 보면 되잖아요. 아, 예, 잘한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다시 한번요. 장소야. 그쵸? 예, 장소인 겁니다. 이때는 명사예요. 여러분, 우리 소자가 그 조동사 피동으로 바꿔주는 형태, 뭐뭐 되어지는 바, 뭐 이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그 자체로 장소입니다. 그죠? 여기서 장소로 써야지 해석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민정 학생까지 했고 우성훈 학생이 네, 여기 관사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어디까지요? 네, 실질 관서 여기까지요. 네. 이 부풍에 부임한明年 다음 해에 네, 비로소 네, 관사를 손질하다. 관사를 손질했다, 그죠? 예, 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내가 부풍이라는 곳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섬서성 봉상현이에요. 이 장소에 부임한 바로 다음 해에 비로소 혹은 처음에 예, 관사를 수리 하는데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잠깐 이 채팅에 말이 떠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 네, 오류가 있어. 근데 오영서 학생은 지금 오디오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용사 학생은 끝에 이거 해석을 시킬 거니까 준비를 해보세요. 네. 지금 예, 우성훈 학생이 예, 관사까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유나연 학생이 치낭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땅의 북쪽에 정자를 짓고 옷을 그 남쪽에 파고는 흐르는 아니요. 물에 거기 됐어요. 거기까지. 지난 여기까지 했는데 살짝 그 번역할 때 약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자 해석은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웨이팅 하면은 정자를 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이죠. 어디에다가 이게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데 어디에다가요? 당즈베이. 그러니까 건물의 북쪽에 정자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요. 건물의 북쪽에 정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들 만들고 그죠? 그리고 못을 그 남쪽에 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남쪽에 못을 팠다. 예,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이 두 구절은 오영서 학생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물을 끌어와서 나무를 심고 네. 휴식의 장소로 삼았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제가 해석을 한 번 더 하고 전체적으로 뭔지 짚어보고 또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 인자는 제가 이제 여기 안 했잖아요. 이유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이거 인자. 그죠? 이거 수업할 때 나왔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온 글자예요. 아마 이게 등왕각 서문에 나왔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왔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거기 유상곡수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할 때 나왔어요. 그거 할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도 보면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상곡수를 하고 기억나시죠? 그거 할 때 이 인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가 이겁니다. 류. 그러니까 냇물을 끌어들여서 나무를 심고 그리고 휴식을 하는 장소로 삼았다. 그것으로서 휴식을 하는 장소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 딱 맞거든요. 여기서도 이 할 때 이 사이에 쯔 해서 이 정자를 그 쯔가 이 위 사이에 정자를 받는 쯔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갈지자 그게 대명사로 많이 종종 쓰이잖아요. 그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것도 이, 쯔, 웨이, 시우시, 쯔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주 생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뜻이 여러분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소식이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관사를 수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관사의 북쪽에 정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남쪽에는 이렇게 이제 못을 팠거든요. 그리고 이 못 파면서 물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정자 공간을 이 정자에 이제 이 연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아서 거기서 종종 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스크립트는 다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이서윤 학생이 여기서 할위자 뭐냐면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할위자 있죠. 위정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은 위 휴식지소 할 때 여기도 할위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짓다 만들다로 해석하는 건가요? 했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를 지난번에도 위자를 그렇게 쓰는 게 나왔어요. 만들다 짓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다로 해석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휴식의 공간으로 삼았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이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F조하고 G조한테 차례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기산을 제가 찾아줬네요. 그죠? 봉상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봉상현 뭡니까? 여기 부풍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 봉상현의 이 기산이라는 데가 어디라고요? 동북쪽. 실제로 여기가 어디라고요? 주문왕. 우리가 지금 아주 공부 열심히 했죠. 가계도 공부했어요. 그 사람의 근거지, 새거지였던 곳. 어디요? 기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 예정인데 여러분 이 기산 이거는 이 주역하고 관계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주역 46번 지풍승이라고 하는데 그 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산이 네 번째 효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산이 거기 나오는 으로 봐서 이게 주문항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삼국지에서 총나라에서 위나라 이게 삼국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그때 이 기산이 맞다면은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기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래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조에 이서윤 학생이 이거는 요니엔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是岁之春，余脉于岐山之阳，其丈为有年。 네,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유마이 할 때 이거는 유第三声 맞아요. 그런데 부유 하면 틀렸습니다. 이거는요 부유라고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힌트 다 줬습니다. 다음 분 부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부유 第三声 하면 안 되고 부유 第四声 해야 맞습니다. 다음 분이 누구예요? 이거 누구지? 이연정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왜요?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안 되면은 이용준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继而礼乐不遇，民方以为忧。 이외요 하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것도 다르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이은비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은비 학생이 그 다음 열한자 갑자 우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月三月乙卯乃鱼甲子又위 여기서는 둘 다 유입니다. 그래서 月三月乙卯乃위甲子又위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그죠? 짜증나게 그죠? 유 하나면 족하지 왜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품사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명사, 그런데 이거는 동사입니다. 비 내리다. 비가 비 내리다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第四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띵마오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아니다. 민이웨이 여기서부터예요. 끝까지는 이인우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民以为为主，丁大于三日乃子。 네, 그쵸. 지아즈 이거 이마오 그죠? 띵마오 그죠? 이거 전부 60갑자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날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60갑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은 실제로 이 갑자일 그리고 여기만 을묘일 그리고 정묘일 이게 무슨 날인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그 날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읽어봤는데요. 여기서요 여러분 이 부분 있죠. 맥자 이거 맥주 그러니까 보리맥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간체자는 더 간단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찾아봐 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 맥주라고 하잖아요. beer. 그죠? 그런데 중국어로는 피지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맥주라고 안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려요. 예. 이거 많이 지우라고 쓰려고 예,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따로따로 보리맥자는 이거다. 그리고 맥주 이야기를 할 때는 피지우를 써야 된다.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은 안 그었습니다만은 이 미워를 할 때 이 미자 이거 간체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개별적인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서윤 학생 했고 지금 지조로 넘어가서 이준석 학생 여기서 시자가 무엇입니까? 이것 할 때 이자로 해석되는 것 그쵸,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라고 해야 돼요. 지시대명사인 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맥 이거는 뭐죠? 혹시 찾아봤습니까? 이지혜 학생 무엇입니까? 네, 앞에 자는 비호자고 뒤는 맥자인데 보리가 익을 무렵에 오는 비라는 해석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게 찾았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면 하늘에서 보리비가 내리다 예,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현상이 있었대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돌풍이 일어서 보리가 비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내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과학자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어떤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점자는 무슨 자입니까? 예, 이혜림 학생. 점자는 무슨 자이죠?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전 차지하다. 예, 점유하다 할 때 그 점자를 찾으셨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 다른 뜻입니다. 예,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점치다라는 뜻도 점치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 네. 점치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희영 학생. 요니엔 이거 찾아봤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풍년이 든 해로. 그쵸. 이거 찾아보면은 풍년이라고 나옵니다. 풍년 혹은 풍년이 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승윤 학생. 한 달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한 달이 되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달을 넘어서는 것.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한 달이 되다. 혹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다 이런 뜻이에요. 월자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월, 3월 이렇게 할 때 이 월자 이거는 뭐죠? 예, 정금비 학생 찾아봤습니까? 그 책에 따르면 쯔라는 단어랑 뜻이 똑같다고 해서 이르다? 네. 그래서 예, 이르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이게 넘다, 넘어가다, 초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아마 이르다. 예. 그런데 그걸 그 어떤 특정한 시점이 넘어가면은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 특정한 시간대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좀 긴데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와서 F조의 이서윤 학생. 예, 이거 실수일, 찔춘 여기까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 봄에? 네, 이해의 봄, 그죠? 이해의 봄에.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해석을 유려하게 하려면은 그 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마이 지산지양 이거는 예. 이예린 학생이 번역해봐 주시겠어요? 네. 지산 남쪽에 하늘에서 보리비가 내리니?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양은 남쪽을 주로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양지, 음지를 얘기하잖아요. 양지가 뭐죠? 예, 볕이 드는 곳. 그곳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보통 남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주로 이제 낮에 따뜻하게 볕이 드는 곳. 그 부분은 예,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동향, 북향, 북향은 잘 없죠. 그죠? 서향도 있는데 특히 선호하는 집에 그 대문이 난 곳이 남향. 그거 이야기할 때 이 양자, 그러니까 남쪽. 그죠? 기산의 남쪽에 보리비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은 점을 봅니다, 여러분. 그 점을 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혜림 학생.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됐어요? 요니엔까지 해석을 해보면요. 그 점괘를 봤더니 점괘가 풍년이었다. 예. 그 점괘를 봤는데 이러한 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점을 쳤더니 예, 뭐가 되었냐면은 풍년이라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구지? 예, 이용준 학생이 예, 여기 지열 이유의 뿌유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윽고 한 달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아. 예, 한 달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후에 그러나 한 달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흉년, 예, 여기 분명히 풍년이라고 했는데 점괘에.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은비 학생. 네. 온 백성이 근심하였다. 네, 이 방자를 넣어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근심하게 되었다. 이외 해서 이게 이제 뭐뭐 하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뭐 하는 것 근심으로 여겼다. 그것을 근심거리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인우 학생이 자, 이외, 싼외, 이마오, 나이, 나이, 여기까지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3월 을묘일에 이르러 마침내 비가 왔다. 그쵸? 예. 3월 을묘일에 3월 달의 을묘일이 되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딱 넘어서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구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웨이주까지 이준석 학생이 번역해 주시겠어요? 네, 갑자일에 다시 비가 내렸는데 네. 백성들은 이것을 부족하게 여겼다. 예, 충분치 않다고 여겼다. 그죠?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되죠. 그리고 끝까지 이지혜 학생이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띵마오 따유 산르 나이즈 여기까지요. 네, 정묘일에 큰 비가 내려 사흘 만에 마침내 그쳤다. 네, 그쵸. 그러니까 정묘일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일 동안 지난 이후에 3일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기산하고 주문항의 근거지였다는 것과 주역점 46번을 주역의 46번 지풍승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스크립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저는 잠깐 물을 좀 따라서 오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할 게 많아서요. 제가 목이 좀 타서 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질문이 안 들어온 것 같네요. 그죠? 하나 들어왔다. 예. 채팅창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지얼이 그러나 이미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지잔 웨이 요년 지얼 미유의 부유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얼 이거를 그러나 이미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예,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이 순서 자체가 조금 이제 앞뒤로 바뀌어도 큰 어떤 그 해석에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지자는 뭐뭐 어디에 어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시간 개념상 지났다를 이야기할 때 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미위에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어요. 저도 아마 그쪽 비슷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또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이제 다른 기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없죠.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예, 이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거 지금 인터넷 창 보이십니까? 보여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풍승 이게 이제 주역 괴사 중에 46번째 46번이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역 공부를 했는데 보통 이제 주역을 잘 모르고 조금만 알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11번 지천태괴 그게 가장 좋은 게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주역 점에 해당되는 볼 때 보는 괴사 1번부터 64번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그 어떤 시기마다 다 예를 들어 점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괴가 나왔을 때 딱 들어맞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전개에 해당하는 게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11번 예를 들어 11번계 지천태가 하늘과 땅이 서로 이제 에너지가 교류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이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예, 좀 그 주역에 대한 공부가 아주 깊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역 점괘 괴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풍승괴입니다. 이 지풍승은 46번째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이게 이제 주역 점을 볼 때 처음에 이 괴에 해당하는 걸 보고 그 괴가 1번부터 6번까지 효가 있거든요. 그 효를 또 이제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지풍승 할 때 이 승자가 뭐냐면은 이 이제 전체적인 이 괴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자가 원래는 그 뭔가 이제 대승자라고 해서
사물을 재는 수단에 해당하는 그런 도량 기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예전에 쓰인 용례는 그 한자의 원래 뜻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음을 가차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올라갈 승자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이 부분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지자가 맞고요. 이 밑에 세 개 보이죠? 요 세 개가 바람, 풍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지풍승을 이야기할 때 이 지자는 위에 있는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 표시, 이 부호, 그리고 풍자는 이 밑에 있는 요거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전체 이 괴의 이름은 승자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이시헌의 주역과 장자 읽기 부분에서 지풍승에 대한 건데 매일 종교 신문에 예전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게 이제 최종 편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주역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러니까 초심자들한테는 이게 좀 괜찮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나무가 땅 속에서 나와 점점 커 올라가듯이 지위도 올라가서 크게 형통하는 그런 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땅이라고 했죠. 땅 속에 나무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지풍승괴가 얼마나 좋은지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아주 전도가 창창한 거예요. 여러분 주역점에서 보통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는 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35번 진자입니다. 화지진 할 때 그 진자인데 그거는 약간 너무 좀 빨리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승자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진보의 입장, 그러니까 발전의 입장에서 속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3번 점자가 있습니다. 풍산 점자인데 이거는 너무 좀 천천히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서 약간 좀 성질 급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더디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어떤 그 발전의 입장 그 속도에서도 보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중간에 딱 있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볼까요? 중심효인 5효 이게 이제 주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 5번째 효입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 효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하 중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인물 이 5효인 인군 그러니까 군주의 자리하고 이렇게 서로 상응이 되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대신의 자리는 이 4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둘째 효는 신하 이게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5효가 임금의 자리 그리고 둘째 효 여기가 이제 신하의 자리 그런데 대신의 자리가 또 여기 4번째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째 효가 유능하고 현명한 대인이다.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인물이다. 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훌륭한 임금은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학문을 닦고 있는 이런 인물을 만나서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둘째 효에 해당하는 제갈량 같은 인물도 유비 같은 뭔가 인자한 그죠? 인의를 실천하는 군주를 만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지풍승이라는 괴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았고요. 이것을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어떤 그 발전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밑에 나왔어요. 처음 효는 위의 2번째 효를 믿고 따라서 올라간다 해서 따라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 효는 인군의 부름 그러니까 5번째 효 인군의 부름을 받아 등용되어
올라가서 나란 일에 몸바치고 제갈량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째 효는 앞길이 탁 트여서 거침없이 잘 올라가고, 넷째 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넷째 효 볼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이 상태에서 직위는 그대로이지만은 정신적인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넷째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효, 다섯 번째 효는 그야말로 존위, 섬돌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여섯 번째 효는 너무 오르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보통 여러분 주역점을 얘기할 때요, 두 번째 효하고 다섯 번째 효는 웬만하면 길하다, 점괘가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효하고 제일 마지막 효는 안 좋게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풍승괴는 보면요, 1번부터 6번까지 거의 웬만하면 다 좋거든요. 유일하게 6번이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6번하고 이 1번이 좋은 효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풍승효도 1효가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효 같은 경우에는 1번도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효도 웬만하면 6번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풍승 전체적으로 괴가 어떤 건지, 주역이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한번 맛을 봤고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번째에 보면은 이 네 번째 효에 괴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왕, 용, 향, 우, 기산, 순사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왕이 기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일이 참 순조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옛날에 주문왕이 기산 아래에서 위로는 천자에게 순응하고 아래로는 현자를 보살펴서 위로 등용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문왕 자신은 유순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분수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덕은 나날이 상승했고 그의 도는 형통하였다. 정신적인 상승기였다. 바로 문왕이 겪은 지풍승할 때 이 승의 시대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산이 어디서 유래를 했는지, 바로 이 문왕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짧게 잠깐 다른 거를 보면요, 이거는요 여러분 대순회보라고, 이거 제가 이 단체하고 관계 있지 않는데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제 이게 바로 떠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마 대순진리교 쪽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정경 속 역사 인물 주문왕 얘기를 할 때 이 박병만이라는 분이 얘기를 좀 했어요. 이 2014년 7월 158호에 담겨 있는 글인데요. 여기서 쭉 보면은 이 주문왕의 어떤 가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공담보 이야기 나오죠. 이 고공담보가 후직의 사업을 이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땅을 떠나 기산 아래 정착했다라고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후직의 12대 손인 고공담보, 우리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로 기산 아래 정착을 했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쭉 계력 뭐 나오죠. 그리고 이 쭉 가서 문왕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주문왕까지. 그러니까 이 주문왕은 이 사람이 바로 거기에 이 기산 아래 계속 이 뭐 도읍을 옮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전 몇백 년 동안 여기서 살아온 겁니다. 그죠? 예. 이거를 아시면은 이제 이 기산의 유래는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희우전기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네. 잠깐 전체 화면으로 만들고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기산이 어떤 건지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왜 이 기산이 여기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 기산 자체가 뭐였다고요? 이 앞에 가보면은 바로 이 소식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앞에 이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지금 보면은 이
처음에 이 거래를 할 때 주공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가 지금 부임했던 이 장소 자체가 주나라의 발상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거래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바로 주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상까지는 얘기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스크립트 넘어가서 디조한테 제가 잠깐 시간이 끝났네요. 우리 1시 15분에 마쳐야 되죠. 예, 여러분 마칠 때 됐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이 희우전기에 관련된 그 뭔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교양 지식은 얘기가 다 되었고, 희우전기는 이제 빨리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희우전기는 앞으로 이제 스크립트 한 서너 개만 빨리 하면 되고, 이 원어문이 쓴 송진중 제인인도 이 앞에 한두 스크립트는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 바로 가서 체크하세요. 수업 참여 바로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거 체크해야지 여러분들 그 수업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로 바로 어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제가 그것을 바로 이제 체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아시겠죠? 예,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까봐 제가 좀 약간 방목하듯이 풀어줬는데, 이제는 뭐 4, 5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골인전까지 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